김진태 후보의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김진태 얘기가 왜 저한테는 김진으로 들립니다. 당 지도부에서 오늘 정경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각 후보가 지지자와 참관인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가 모르는 수백 명의 김진 지지자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32년 언론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앉아서 컴퓨터를 치고 있는 수백 명의 기자단이 제 지지자입니다.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수백 명의 기자단이 마음으로 32년 언론인 선배 이 김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제 심장의 목소리가 내일 아침 오늘 밤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국민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김진이라는 두 글자가 바뀔 겁니다.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저는 개표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51.6%, 516.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51.6, 516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516이라는 숫자는 우리 국민을 일깨운 운명의 숫자이기에 저는 51.6%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들어왔는데 5년 만에 회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취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면을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 박근혜 영예를 비롯해서 가족, 국회의원, 수석, 장관 100여 명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지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1991년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100여 명이 한결같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날서부터 저의 중요한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정희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칭송을 받는가? 저는 곧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가 배출한 가장 공동체적인 인간이요 가장 뜨거운 개혁가였습니다. 보수의 또 다른 이름은 개혁입니다.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혁가였습니다. 가을철 추수가 끝나면 겨울철 아랫목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던 농민들의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천년 가난에서 한번 벗어나보자.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것 앞에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때 국가의 상황은 지금하고 달랐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호시탐탐 남한을 적과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처럼 인권이니 자유니 100% 여러분들의 방종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잠깐이라도 참아보자. 허리띠를 졸라 말고 인권과 자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눌러보자. 한 손으로 싸우고 한 손으로 건설하자.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싸우자. 박정희의 개혁가 정신이 이 위대한 나라, 이 잘 살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최대 공신은 김대중도 아니고 김영삼도 아닙니다. 박정희입니다. 경제 발전에 대해서 중산층이 형성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경제 발전을 누가 시켰습니까? 경제 발전을 시켜서 중산층을 형성한 박정희가 이 나라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벌써 통일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잘 살게 돼서 북한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자고. 그래서 박정희는 김일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박정희를 평생 욕만 하고 박정희가 고속도로를 닦을 때 그 앞에 땅바닥에 누워서 반대하던 야당 지도자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핵개발로 남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에게 국민 몰래 뒷구멍으로 4,5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평생을 이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김일성을 경제적으로 꺾었던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적대 세력에게 4,5천만 달러를 기준 김대중 대통령.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싸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몇 달 남기지 않고 평양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한 수많은 언론인들, 이 나라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제발 말렸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용당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평양에 가서 이 나라의 국군 장병들이 피와 땀으로 지켰던 NLL을, 영토 국경을 북한에 내줄 것처럼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독기 만행 사건을 저질렀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의 콧대를 꺾어놓은 박정희 대통령, 김정일이 앞에 가서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랬던 정상회담을 했던 노무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박정희와 노무현의 싸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맏아들이 문재인입니다. 저는 정치 담당 논설위원 10년을 하면서 신문 칼럼, TV 토론을 통해 한 번도 좌파 세력의 싸움가에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과 거짓으로 이 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던 광우병 선동 사태, 서민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어뢰로 서민의 아들 46명이나 죽였는데 그 살인 집단을 지목하고 규탄하기를 거부했던 천안함 폭침 부정사태, 불법 파업, 불법 폭력, 이 나라의 젊은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얼굴을 벽돌로 찍어낸 불법 폭력, 불법 파업 사태, 완전히 좌편향 교과서로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를 만들었던 좌편향 역사 교과서 사태, 마지막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는 투쟁의 문제, 5개의 전선에서 김진 논설위원은 신문 칼럼이면 칼럼, TV 토론이면 토론, 한 번도 전선에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의 4가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난도질하는 사태, 과격한 선동, 구멍이 뻥 뚫린 국가안보, 부도난 노무현 회사의 부사장 출신이면서도 뻔뻔하게 다시 정권을 달라고 하는 책임, 4가지 질문에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문재인은 TV에 나와서 나와 끝장 토론을 하자. 32년 언론인의 명예를 걸고 내가 단어 하나라도 틀린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문재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배요. 그 문재인에게 내게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면 본선 TV 토론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이 김질이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본선 TV 토론에 나가야 문재인 앞에서 4개의 질문으로 5천만 국민 앞에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거품이고 먼지인지 낱낱이 고발하여 자유한국당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최대의 위기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국민 앞에 우리들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서약이자 각오는 이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는 본선에서 이겨서 좌파 정권을 막고 자유한국당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필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진태도 할 수 있다. 김진태 후보는 제가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시킬 겁니다. 이미 정해놨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나는 참관인도 없고 핏get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는 단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정치 담당 노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